안녕하세요. 의정도폭의 임평순입니다. 2017년 한 해도 어느새 저물어갑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조급해지곤 하죠. 하지만 이분은 아마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한 열정과 추진력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온 오늘의 주인공, 바로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김치백 의원인데요. 깊어가는 겨울,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현장을 누비며 지역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김치백 의원의 하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고 꼼꼼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어쨌든 정치적 시작도 우리 지역 주민과 같이 했고 정치적 자산도 결국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현장을 뛰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10년 묵은 민원도 일단 그가 접수하면 속 시원히 해결됩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발로 뛰는 정치인, 경기도의회 김치백 의원입니다. 김치백 의원을 만난 곳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른 아침 학교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대지고등학교는 꽃매마을 꽃매교차로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아이들 통학로 쪽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예산이 내려와서 지원이 됐는데 예산 지원은 재작년 말 정도에 지원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서 육교가 설치가 좀 눈에 보일 정도로 설치가 됐고 지금은 양쪽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해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확인차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구대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치백 의원은 평소 경기도 교육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주 학교를 찾아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학교 환경을 개선해 왔는데요. 이곳에는 학교 정문 앞에 횡단보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고 김치백 의원이 적극 나서서 학교 정문으로 이어지는 육교 설치에 앞장섰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육교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그건 10년 이상 민원이고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들 그 방송반 있죠. 방송반 애들 그 현황 촬영해가지고 올리고 해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나온다니까. 학교 밖 시설물이라. 그래서 그 당시 용인시 의회 김용식 의원님하고 열심히 하여튼 협의하고 해서 전폭적으로 이 시에서 예산을 내려왔죠. 육교는 학교 밖 시설물이라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상황. 예산 확보 과정에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김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 육교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지가 참 대단하죠. 어렵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 육교 공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가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학교 앞으로 이어지는 사거리인 꽃매교차로입니다. 사거리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 아파트에서 학교로 등교하려면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문제는 학교 정문 앞에만 횡단보도가 없고 사거리 중 3개 도로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디귿자로 길을 건너야만 등교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43번 국도인데 굉장히 그 화물 트럭이 많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횡단하는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많이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상 굉장히 위험이 많았고 또 일부
교통사고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등하굣길 안전에 굉장히 많은 위험이 상존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교육청과 시에 민원을 넣었다는 주민들. 김치배기원의 노력으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 해결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도 확보되고 덩달아 주민들도 교차로를 건너는데 불편함이 크게 줄었는데요. 공사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는 김치배기원. 그런데 만족해하는 학부모 대표와 학교 관계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김 의원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16년 말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행정적 절차가 조금 있어서 이제야 설치를 하게 됐네요,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이 시설을 이용을 했었으면 하는데 아쉽지만 본격적으로 12월 초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 학생들 신입생부터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 의원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공사가 늦어진 것에 대해 못내 아쉬워합니다. 육교를 직접 걸어 올라가 곳곳을 유심히 살피며 학생들의 동선을 머릿속에 그려보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등하교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시설이 돼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육교에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학교로 연결되는 연결로가 학교로 연결될 수 있게 아예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시설이 돼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육교에서 바로 학교로 연결되는 연결로를 추가로 좀 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예산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김 의원의 모습에서 꼼꼼함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이번에는 수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꽃매마을 교차로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교차로 주변으로 워낙 교통량이 많고 대형 차량이 많이 오가는 데다 대로 주변으로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이곳 아파트 주민들은 수년째 도로 소음, 자동차 분진과 싸우고 있는데요. 소음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10년이 넘게 민원을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 와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 육교 주변에 또 소음 해결책,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속도 저감이 또 필요하다. 그거 해서 그건 서부경찰서하고 따로 협의를 한번 했어요. 기존의 꽃매마을 교차로에는 방음 터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터널 위쪽에 개방된 공간이 많아 터널 안으로 모인 소음이 오히려 아파트 쪽으로 퍼져 더 크게 들려왔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김 의원이 직접 나서서 방음 터널 위쪽 개방된 공간을 막아 소음을 저감시키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주민들과 함께 직접 현장으로 나가봅니다. 꽃매마을 교차로로 진입하는 방음 터널 안으로 들어서자 쌩쌩 달리는 차량 소음 때문에 대화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동안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 입주가 우리가 한 11년 넘어갔는데 정말 처음에 입주했을 때 아시다시피 이게 이런 구조라서 소리가 모아져 가지고 전체가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 소음이 모아져서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자인 아파트뿐만 아니고 이 주변 9개 단지, 10개 단지 이상이 지금 그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소음 정도가 사실 저 이사 와서 잠 못 잤어요. 특히 여름에 문 열어놓고 도저히 못 사니까. 육교가 연결되어 있는 구간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육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방음 터널을 설치하지 못한 구간으로 소음이 모아져 아파트 쪽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인데요. 육교 주변은 방음 터널 천장 공사를 마감한 후 추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비만 약 16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공사입니다. 예산 확보 과정 역시 쉽지 않았죠. 제가 이제 경기도에는 사실 한 1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예산 분배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기도에서는 한 5억 정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시에서는 사실은 기본 천정에 오픈된 공간만 막는 게 아니고 이 육교 주변에 또 소음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면 육교의 구조를 또 손봐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또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어쨌든 이 구조상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이 43번 꽃매 교차로 주변에 우리 죽전 주민들이 소음에서 나름대로는 조금 혜택을 보셨으면 또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그게 보람입니다. 예. 현장을 발로 뛰며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김치백 의원. 그는 정치 입문 전 10여 년이 넘게 지역의 한 정당 사무국장을 하면서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뛰어왔는데요. 지역의 민원이 이제 저희 당 사무실에서 민원이 오면 저희가 또 이제 그 연결을 시도위원들한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원만히 잘 안 풀리는 과정들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좀 답답하죠. 민원을 연결시켜주는 저도 답답한데 정작 민원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제가 정치를 하게 되면 이런 답답한 민원인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더 열심히 민원 처리를 해주는 게 맞다. 나라면 할 수 있겠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계기가 돼서 도의원에 제가 이제 당선이 됐고, 그래서 물론 도의회 활동도 기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 또 지역에서 고민하고자 하는 민원들은 어쨌든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그리고 최대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행정적이든 예산적이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좀 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정당 활동을 통해 생활 정치를 몸소 실천하며 주민들과 함께해온 그는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인 표차로 지방선거에서 승리, 제9대 의회에 당당히 입성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많은 성과를 냈는데요. 2015년에는 교육위원회 최우수 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제가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 실명제 운영에 대한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경기도 교육청 행감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자체 예산이든 국비로 진행되는 예산이든 이게 뭐 연간 100억씩이면 거의 10년 중장기 정책이면은 뭐 100억 이상씩 투입이 되고 연간 100억씩이면 뭐 6, 7년 잡으면 700억, 뭐 1000억 이런 예산이 감사를 진행해 보면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하기 전이나 투입한 후나 성과가 있느냐? 아니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3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로 해서 그때 참가했던 실무진 결제 라인에 있는 팀장, 과장 이런 사인을 다 할 수 있게 정책 실명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교육청의 업무량이 과도해진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의 집행부들, 국과장님들을 한 달여 동안 또 설득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이 세금, 국민들의 세금인데 행정적이나 업무량을 많게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 예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감을 가지면 예산의 효율성과
또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되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목적이다 해서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정책 실명제가 경기도교육청이 이제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실무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죠. 네. 해당 조례는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죠. 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한 지역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농업의 6차 산업. 그래서 생산과 가공과 뭐 유통을 그 한 지역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처해는 생산만 하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산 농가 외에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특히 경기도권 내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소규모라도 그런 6차 산업을 시범화시켜서 좀 몇 군데를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용인도 좀 그런 대상에 들어서 뭔가 하나 좀 성공적인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면 주변은 또 다 그렇게 또 이제 변해갑니다. 예,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이제 용인의 6차 산업의 모델을 한번 농업의 6차 산업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게 지금 목표로 있습니다. 지금. 예. 이번에는 풍덕천동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요. 학교 시간 335 모여 놀고 있는 아이들을 살피는 김치백 위원. 이곳은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이게 경기도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이 사실은 10여 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 아이들 어린이 공원 내 시설치고는 굉장히 오래됐고 좀 노후화도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바닥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런 폐타이어로 처리한 바닥은 사실은 다 전면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금 늦었지만 리모델링이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지원이 돼서 시설을 다시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세 곳의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이곳은 1,600여 세대의 4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994년 입주를 시작해 20여 년이 훌쩍 넘은 곳인데요. 입주 당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된 이곳 어린이 놀이터에는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오래된 농구대와 어린이 놀이시설은 녹슬고 까진 곳이 많은데요. 폐타이어로 만든 바닥은 그마저도 움푹 패인 곳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하굣길 놀이터를 찾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게 단지가 생긴 지 오래되고 공원도 같이 생겼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편하고 안전하게 놀 공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밤에 늦은 밤 같은 데는 또 이제 좀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편리하고 안전하고 어린이들이 이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오래된 놀이터인 만큼 그네와 시소뿐인 단조로운 놀이기구들도 아이들에게는 불만이었는데요. 놀이시설도 딱히 그렇게 뭐 재밌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그냥 간단한 그런 평범한 그런 놀이들만 할 수 있어서 좀 아쉬웠고 좀 좋은 놀이기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좀 놀이터가 좀 작아고서는 친구들하고 놀 때 좀 뭔가 아쉬웠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놀이터가 커지고 많은 기구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김치백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직접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시설물을 점검했는데요. 결국 경기도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 의견도 조금 참조하고 용인시에서는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 플러스 매칭 예산을 한 1억 8천 정도 더 예산을 확정을 내년 본예산에 아마 확정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한 3억 예산을 가지고 전면적인 시설 교체나 공원 리모델링 또 환경 조성 이렇게 같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 공사는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의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찬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김 의원도 큰 보람을 느끼는데요. 일단 뭐 현장에 일단 달려가서 현장 상황을 같이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또 성과를 이어지니까 또 뭐 인정해 주시고 그런데 또 보람을 느끼고 어쨌든 정치적 시작도 우리 지역 주민과 같이 했고 정치적 자산도 결국은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뭐 현장을 뛰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예. 정치인으로서 오래 기억되려면 그렇게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김치백 의원. 그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상선약수라고 표현하는데요. 막히면 돌아갈 줄 알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없이 도전하는 물줄기처럼 막힘없는 의정 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정치를 꼭 이거다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그게 지역 주민이든 도민이든 뭔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제 스스로가 정치가 딱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상 모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사 결정의 마지막 답은 이 결정이 결국은 도민한테 이익인가, 지역 주민한테 이익인가. 그렇다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저는 항상 협력하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며 조용히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치백 의원. 그가 있어서 경기도와 용인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김치백 의원의 하루를 함께했는데요. 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주민들을 만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김 의원이 해결한 민원들을 보면 모두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었는데요. 그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은 사업들이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간 김치백 의원의 끈기와 노력이 있어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들을 위한 것이었죠. 앞으로도 그 열정 그대로 경기도의 변화를 이끌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의정도보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